여러분들 합격 그 비결은 딱 한 군데 있어요. 반복성. 반복. 한 번이라도 더 반복한 분이 합격한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이렇게 보려면은 반복이 안 되잖아. 그래서 밑줄을 쳐주는 이유가 그거라도 자꾸 보세요. 그게 핵심이니까. 알겠죠? 그런다면은 합격한다는 거. 자, 275페이지. 우리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다 해갖고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정당한 이익 있는 지상, 지하까지도 미치죠. 정당한 이익 있는. 그 다음에 우리 그러면 여기 그 밑에 이제 지표면상의 자연석이라고 나왔죠? 자연석은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 2번에 동그라미 1번. 지금 275페이지입니다. 2번에 동그라미 1번. 지표면상의 자연석은 임야의 토지 소유자 것이죠? 근데 석불에다 동그라미 쳐 두 번째 줄에 그 석불을 조각했어요. 자연석에다가. 그랬을 때 그 석불은 독립한 소유권이 인정되죠. 275페이지 2번에 동그라미 1번. 제일 밑에 2번에 동그라미 1번. 찾았어요? 석불 알죠? 석불. 예전에 여러분들 시험 문제 한 번 나왔죠. 에? 지금 뭔 말인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 바위 덩어리는 임야의 소유자야. 근데 석불은 어느 사찰에서 조각을 한 경우 있잖아. 우리 저 백제의 미소라는 서산의 마의 삼불종상이 있잖아요. 그건 그 아침에 볼 때, 점심 때 볼 때, 저녁 때 볼 때가 그 얼굴 모습이 틀려진대. 기가 막히죠. 햇빛의 그 저기에 따라서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그 백제의 미소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듯이 그 석불은 이거 임야의 소유권 것이다. 독립한 소유권이 인정된다. 독립한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얘기죠. 알겠죠? 미채굴 광물은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들어가요. 광업권자만이 채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광업권자만이. 그러면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안 들어가죠. 미채굴 광물은. 그렇죠? 지하수는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지하수. 그 다음에 온천수.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안 들어가, 온천수. 그니 지하수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동굴도 자기 토지 밑에 있는 동굴은 자기 거죠. 알겠죠? 자, 상린관계다. 우리 276페이지 상린관계. 여러분들 우리 벌써 지금 기출문제집이구나. 예상문제집은 아직 안 풀어보고 기출문제집 풀어보는 거구만요. 근데 문제 풀 때요, 여러분들이 이걸 꼼꼼히 풀고 나가려면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러지 마시고 이게 문제가 많으면은 369로 풀고 조금 작으면은 짝수 홀수로만 풀었어요. 이번에는 홀수만 풀어. 다음에 짝수 풀어. 그러면 제가 왜 그걸 얘기했냐면은 369로 풀면은 나머지 안 푸른 걸 또 풀잖아. 그러면 결국은 싹 풀었어. 한 번 푸른 게 아니라 3번 푸른 거야. 짝수 홀수로 풀면은 2번 푸른 거야. 실제로 그런 효과가 생겨요. 틀림없어요. 한꺼번에 차근차근 나가는 것보다도요, 막 건너뛰면서 나가는 게 다시 반복하는 전제에서는 그게 훨씬 좋아. 공부에. 알겠죠? 그래서 혹시나 문제풀이를 할 때도 그런 식으로 팍팍 그냥 한 페이지 한 문제만 풀고 넘기는 식으로. 그 대신 안 풀었던 건 다음에 풀면 되거든. 그런 식으로 좀 하라는 거. 그런 식으로. 자, 상린관계가 이제 시험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오는데, 상린관계가. 그러면 어디서 나오냐? 주의토지 통행권이 있잖아요. 219조. 이게 이제 가장 시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많죠. 주의토지 통행권. 그 다음에 이제 237조부터 나오는 242조까지 나오는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경계. 이 두 가지가 중요하죠. 이제 다 얘기해 줄 테니까 일단 전체적인 윤곽을 잡아보고. 276페이지. 의의부터 읽어볼까요? 제일 위에.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 상호 간에 이용을 조절하게 하여 그들 사이에 권리관계를 규정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상린관계. 그러면 상린관계에서 생기는 권리를 상린권이라고 하죠. 거기 세 번째 줄에 밑줄 쳐야죠. 이는 독립한 물건이 아니고 소유권 내용 자체이다. 거기다 붙이세요. 상린권이라는 건 독립한 물건이다. 소유권 내용이다. 소유권 내용이죠. 독립한 물건이 아니라는 걸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적용 범위. 자, 여기 동그라미 2번에 이건 지상권 전세권에 준용된다는 말이 나오죠? 그거 색칠해야죠.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부동산 소유자 사이에서만 생긴다. 지상권 전세권자 사이에서 생긴다. 준용된다라는 거. 자, 우리 지역권과 비교다 해갖고 나오는데 여기에서 두 번째 칸에요. 상린관계는 법률 규정상 발생하기 때문에 등기 불요라고 써 있죠? 등기가 필요 없죠. 그 지금 두 번째 칸. 등기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지금 박스 두 번째 칸이에요. 276페이지 박스 두 번째 칸. 자, 지역권은 설정 계약과 등기가 해야 안 해도 돼요. 등기해야, 설정 등기해야 발생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금방 얘기했듯이 상린권은 그 세 번째 칸에 부동산 소유권의 내용 자체라고 했어요. 독립한 권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지역권은 용익물권으로 독립한 물권이죠. 소유권과는 별개로 독립한 물권이죠. 그 다음에 인접성. 상린관계는 인접성이 요구되죠. 그렇지만 지역권은 인접할 필요가 없죠. 승역지와 승역지는 요역지와 승역지는 동떨어져도 상관없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런 소멸시효까지 알아놓으면 되겠네요. 소멸시효. 상린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소유권이 항구성이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 안 걸리거든요. 그렇지만 지역권은 20년은 소멸시효에 걸리죠? 걸린다는 거. 277페이지. 인지사용 청구권이다. 이웃 토지 사용을 청구하는 건데 건축을 한다든가 또는 담을 보수 축주한다든가 여러 가지. 여기 1항을 보니까 담 또는 건물을 축주하거나 수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이웃 토지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써 있죠? 이걸 인지사용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이웃 토지를 인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어찌 안 해도 돼요. 승낙을 얻어야죠. 그 다음에 승낙을 안 해줄 때는 승낙으로 대신할 수 있는 판결을 받아야죠. 그래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거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주거자의 승낙만 가능하지 판결로 대신할 수 없어요. 승낙을 대신할 수 있는 판결이 안 돼요. 주거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누구 승낙만 있어야 한다? 주거자의 승낙. 그래서 1번의 세 번째 줄에 인접지의 주거에 들어가려면 이웃 사람은 승낙이 있어야 한다. 그 판결로 승낙을 가름할 수 없다라는 거. 그렇죠? 가름이라는 말은 대신한다는 말을 가름이라고 하거든요. 여기는 승낙이 없어도 판결로 대신할 수 있죠? 근데 여기는 승낙만 가는 거지 판결로 대신할 수 없다는 거. 뭔 뜻인지 알죠? 그 다음에 여기 생활방해 금지 규정이다.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등으로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에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나오죠. 서로 간에 조심해야죠. 그렇지만 이 항을 보니까 통상의 용도에 적당할 때는 인용할 의무가 있다. 통상의 용도에서 생활상에서 조그마한 소음도 안 나고 조그마한 무슨 냄새도 안 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야간반이사 이렇게 널리 떨어져서 앉았지만 오전반에는 좀 인원이 많다 보면 바짝바짝 앉잖아요. 그럼 옆 사람이 스컹크를 한 방 꼈어. 그거 받아줘야 안 받아줘야? 받아줘야죠. 받아줘야죠. 근데 그게 그러지만 3시간 동안 숨을 못 쉬게 만들었어. 그러면은 이거 인용 한도를 너무 섰다고 보야잖아. 그럴 때는 행위의 정지 청구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물권적 방해제거 청구권. 이게 행위 정지 청구잖아. 또 그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알겠죠? 거기 나오잖아요. 그 생활의 방해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나오죠. 방해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고 또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요. 뒷장이 넘어가서 수도 등의 시설권이다. 수도관이나 가스관, 전선 이런 걸 연결할 때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는 이걸 연결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타인의 토지를 통과해서 이런 것들을 연결할 수 있다는 걸 수도 등의 시설권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저 동그라미 2번에요. 세 번째 줄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다. 거기서 색칠을 하세요. 그 통과되는 토지 소유자, 수도등을 연결할 때, 가스관을 연결할 때 통과되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얻을 필요 없다. 요게 2016년도 판례이기 때문에 아직 시험 문제 안 나왔는데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것 좀 한 지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색칠해 놓으세요. 색칠했어요? 주의 토지 통행권. 이제 이거 별표해야겠죠? 우리 상린관계 중에서는 가장 시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판례가 한 10개 정도 돼요. 그 판례 때문에 나와요. 판례 때문에. 자, 지금부터 잘 밑줄 쳐봅시다. 우리 잘 밑에 두 번째 줄 보면은 쌍방의 토지 용도 및 이용 상환, 통로의 이용 목적 등에 비추어 적합한 범위에서 통행의 시기나 횟수, 방법 등의 제한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나오죠. 요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 통행의 시기나 횟수, 방법 등을 제한을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잘 밑에 줄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웃 토지를 마당을 통과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게. 마당을 통과해야만이 이웃집의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마당을 통과를 못 온다 이겁니다. 그거 이웃집 땅에 못 들어가니까 출입로가 따로 없으니까. 그러면 이거 밤에 마당을 통과하다 보면은 사람이 놀래볼 수도 있고 이러니까 밤에는 이용하지 말고 낮에만 이용하기로 합시다. 이런 식으로 제한할 수 있냐?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 이해갑니까?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니은번. 자, 여기 통로 개설 비용이나 유지 비용. 이게 작년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통로 개설 비용이나 유지 비용은 통행권자가 부담한다. 누가 부담한다? 통행권자. 그 통행권자에다 동그라미 딱 쳐야 돼. 통행권자가 통로 개설 유지 비용을 다 부담한다. 자, 요건에서요. 이제 여기 5번째 줄, 거기 동그라미 2번의 5번째 줄에 토지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토지 사용권을 가진 자에게는 인정된다고 나왔죠. 근데 명의 신탁자 동그라미 치세요. 명의 신탁자는 대의적으로 소유자라고 볼 수 없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통행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죠. 이게 시험 문제 나왔죠. 명의 신탁자에게는 주의 토지 통행권이 없다라는 거. 기억번의 두 번째 줄.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거기다 붙일 수 있어요. 편리하다는 이유만 갖고 새로운 통로 개설할 수 있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 니은번. 이미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당해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여 부적합 거기다 동그라미 치죠. 부적합한 경우는 이거 통로가 인정되죠? 새로운 통로 개설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인정 범위다. 장차 이용 사항을 미리 대비해서 정할 수는 없다. 이게 28위 시험 문제죠. 이렇게 나왔어요.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아파트가 건립이 됐다는 거예요. 장차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아파트 건립에 맞춰서 주의 토지 통행권을 인정되냐 이겁니다. 안 된다는 거. 그게 답이 됐죠. 그게. 장차 이용상을 미리 대비할 수는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니은번의 두 번째 줄. 건축법에다 동그라미 주세요. 건축법에 정하는 도로 폭이나 면적이 일치되는 통행권이 생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생긴다고 할 수 없다. 없다라는 얘기는 건축법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기출문제 그렇게 나왔죠. 건축법에 일치되는 도로 폭이나 면적에 통행권이 생긴다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생긴다고 할 수 없다. 자, 뒷장에 넘어가서요. 이거 주의 상황의 변동 사항이 생겼어요. 그러면 통행로를 변경할 수 있냐? 거기 변경 세 번째 줄에 적당한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통행로를 변경할 수 있다 써 있죠? 거기 변경에다 동그라미 주세요. 주변 사항의 변동이 생기면은 통행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여기 미음번에 포위된 토지가 공로가 접하게 됐어요. 그러면 나중에 새로운 도로가 개설돼서 자기가 공로상에 연접하는 토지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기존 통행권은 소멸하죠. 기존 통행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이 통행권이 소멸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중에 도로가 개설돼서
연접하는 토지가 됐을 때는 기존 통행권은 소멸한다. 자, 우리 행정재산이라는 토지라 하더라도 통행권이 인정돼야 안 돼요? 인정되죠? 국가재산이라도 인정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 시읍번 이도시 문제 잘 나오더라고. 통행에 방해되는 담장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담장 등의 축주물이 설치됐을 때 이거 철거돼야 한다 써있죠? 그러면 주의 토지 소유자는 철거 의무를 부담한다는 거예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주의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는 철거 의무를 부담한다. 철거 해지한다는 얘기예요. 통행권자가 방해되는 이런 담장 등의 축조물을 철거해줘야 한다, 해줘야 한다. 알겠습니까? 자, 거기 4번에 원칙은 유상통행권이라고 써있죠. 유상. 자, 사용대가 손해보상을 하면서 사용해야죠. 원칙은 거기에 기억번에 두 번째 줄에 손해보상해야 한다 써있죠. 이게 유상통행권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니은번을 보니까요. 니은번의 두 번째 줄에 통행권자 허락을 얻어 동그라미 치세요. 허락을 얻어서 통행하는 자에게는 이거 손해보상 청구한다, 보상 청구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죠?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디귿번. 디귿번에 여기 디귿번. 그러면 이 지금 손해보상은 어느 정도냐? 통행지에 도로에 평가되는 산정한 임료 상당의 손해액이 될 수는 없다. 없다에다 동그라미 치죠. 도로에 평가되는 지금 주의토지 통행권은 이거 그냥 통행만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주의토지 소유자가 전혀 이용을 못 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도로에 해당되는 손해보상을 청구한다. 그것과는 관계없다. 도로에 해당되는 해당의 손해보상을 청구한다 이러면 들리죠. 손해배상 청구권은 아니라는 거. 이것과는 관계없다. 이것과 들려요. 우리 통행지역권 있잖아요. 통행지역권이 이거 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경우 있죠? 계속되고 표현된 통행지역권은 취득시효가 대상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설정 계약에 의해서 생긴 게 아니라 법률 규정상 생기게 버린 거야. 이해가죠? 설정 계약에 의해서 생겼으면은 지료를 얼마 주기로 한다든가 정하는 거지만 이건 법률 규정상 생긴 거잖아. 그랬을 때 이 취득시 완성자, 그 요역지 소유자죠. 그러니까 요역지 소유자, 취득한 자, 취득시 요역지 소유자는 이거 손해보상 해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손해보상 의무가 있습니다. 손해보상 의무를 진다라는 거. 근데 그 손해보상은 얼마냐? 이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도로에 해당되는 손해보상이다. 도로에 해당되는 해당의 보상이다. 여기는 도로에 해당 없다겠죠? 도로에 해당 없어요. 주의토지 통행권과 이것과 비교하라고 얘기해요. 도로에 해당되는 손해보상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통행지역권이 시효취득이 되다 보니까 이 승역지 소유자도 이용을 하기는 하지만 그냥 골목길이 돼버린 거야. 도로가 돼버린 거야. 사유지 도로가 돼버린 거야. 그러면 그 도로는 값어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면 그에 대한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로에 해당되는. 이해갑니까? 그래서요, 액수가 꽤 큽니다. 큰 손해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됐다 하더라도 이 두 가지 좀 알아놓으시라는 거예요. 이건 주의토지 통행권이고, 이건 주의토지 통행권을 얘기하고, 이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권의 취득시효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권의 취득시효. 지역권과 주의토지 통행권은 틀리거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예의적으로 무상통행권이 생긴다. 이 무상통행권은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만 무상통행권이에요. 220조에 나오는 건데, 공짜로 이용하는 거, 공짜로 통행하는 거. 그 두 가지가 뭡니까? 공유 토지가 분할이 된 경우, 공유 토지가 분할이 됐다든가 또는 토지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 있었어요. 띄어서 팔아버리는 경우. 그랬을 때는 무상통행권이 그 분할자 양도인의 토지에 생기는 거죠. 근데 이 무상통행권은요, 특정 승계인에게는 승계되어 안 돼요.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무상통행권은 특정 승계인에게는 적용이 안 돼요. 당사자 사이에서만 적용. 그 양도인, 양수인 또는 분할자 당사자 사이에서만. 이해갑니까? 특정 승계인이라는 건 매수인 또는 수증자, 증여를 받은 이런 사람에게는 적용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유상이란 얘기예요. 무상이 승계가 안 된다는 거. 알겠죠? 그거 좀 잘 기억하시고. 그게 바로 281페이지. 여기 일부 양도는 여러 필지 중에 한 필지만 파는 경우도 일부 양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번에 5번째 줄. 이 특정 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써있죠. 거기 색칠을 해야죠. 자, 그런 거. 주의토지 통행권은 이 판례 때문에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물에 관한 상인관계다. 이 물에 관한 상인관계에서는요, 관습이 있으면 관습이 우선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 물에 관한 상인관계 가로쳐놓고 제목 옆에다가 관습이 우선한다. 관습 우선. 규정보다도 다른 관습이 있으면 관습이 우선한다는 게 다 물에 관한 상인관계예요. 그래서 4군데에서 나오거든요. 자, 자연적 배수 소통공사비용, 인공적 배수 소통공사비용, 수류 변경권, 공유하천 용수권 다 관습이 우선해요. 알겠습니까? 물은 관습이 우선하는 거구나. 자, 283페이지 8번에 경계에 관한 상గిం관계 있죠? 우리 상గిం관계에서는 2군데가 중요하다는데 2번째가 이거죠. 경계. 8번이 경계. 237조. 이거 시험 문제 참 잘 나와요. 자, 우리 경계표나 다무 설치 비용은 어떻게 부담하죠? 뒷장에 넘겨보니까 기억반에 나오네. 경계표 다무 설치 비용은 어떻게 부담한다고 나왔죠? 절반씩 부담한다. 절반씩 부담하죠. 그렇죠? 측량 비용은 면적에 비례하죠. 측량 비용은 면적에 비례하죠. 그 다음에 우리 수지와 목구를 제거권이라는 말이 나오죠. 거기 240조. 수지라는 말이 뭐죠? 수지? 나무 가지. 가지를 수지라고 하죠. 가지를. 목구는 뿌리. 그렇죠. 그러면 나무 가지는 제거 청구의 의무 제거예요. 제거 청구죠. 원칙이 제거 청구죠. 근데 안 잘라줄 때 의무 제거죠. 근데 뿌리는 그냥 의무 제거죠. 별것도 아닌데 그게 시험 문제 나와요. 거기 뿌리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가지에다 동그라미 치고. 뿌리는 의무 제거, 가지는 제거 청구. 나오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242조 경계선 부근의 건축이라고 나왔죠? 거기 경계로부터 얼마의 거리를 둬야죠? 반 메타 이상의 거리를 둬야 한다. 이걸 위반하면은 건물의 변경 철거 청구할 수 있다라고 나오죠? 285페이지 제일 위에 건축 후 1년이 경과됐다든가 건물 착공된 지 1년이 경과되나 건물이 완공된 후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나오죠.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이것 좀 색칠해 놓으세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슬래시 그어버리세요. 1년이 지났거나 또는 완공된. 지난번 여러분들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죠. 건물이 완공된 후 착공이 1년 이내더라.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 건물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건물이 완공됐는데 착공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어. 그럼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변경 청구 못 한다니까. 그걸 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출문제 그렇게 나왔죠. 둘 중 하나만 있어요. 알겠죠? 손해배상만 청구해야죠. 자, 그런 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상గిం관계를 다 공부했네요. 자, 우리 문제에 주의토지 통행권이 하나가 있죠? 6번 문제. 5페이지 6번 문제. 펼쳤어요? 자, 주의토지 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1번, 주의토지 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이게 부적합하여, 부적합, 동그라미 치자고 그랬죠? 그러면 이거 새로운 통로 개설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있다고 그랬죠?
부적합한 경우는 인정된다는 거 1번 맞았네요. 2번 주의토지 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할 아파트를 건축을 위한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해서 정할 수 있다겠어요. 그건 안 된다겠어요. 지금 현 상황에 맞게 통행권이 개설이 돼야 한다고 그랬죠. 장차 이용 상황을 미리 대비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게. 그 다음에 3번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 개설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고 했어요? 통로 개설 비용은? 통행권자가 부담한다고 했죠. 통행권자가 부담한다. 4번 통행지 소유자가 주의토지 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되는 축조물을 설치된 경우 본래 기능 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철거물을 부담한다. 누가 철거물을 부담한다? 그러니까 통행지 소유자. 이게 주의토지 소유자가 통행지 소유자예요. 오케이? 통행권자와 통행지 소유자는 구별을 해야 합니다. 이가 철거물을 부담한다. 그거 맞았죠? 주의토지 통행권은요, 이건 등기 대상이 아니죠. 우리 상인권은 등기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죠? 법률의 규정상 발생하는 것. 자, 이래서 우리가 상인관계를 판례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이렇게 한 문제가 엮어지는구나. 자, 우리 소유권 취득이다 해갖고요. 우리 이제 소유권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에 관해서 우리가 소유권 파트에 규정을 해놨죠.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이다. 그러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여러 가지가 있죠. 상속, 판결, 경매, 기타, 수용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소유권 파트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취득시효,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첨부하면은 부합, 혼합, 가공 이걸 얘기했죠. 그 다음에 선점, 습득, 발견, 선점, 습득, 발견 이 세 가지를 공부하죠.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것은 취득시효 이거 나올 가능성이 있죠. 자, 이게 나와요. 이게 부합. 작년에 나왔고 재작년에 나왔고 계속 나오죠. 이 두 군데를 조심하세요. 나머지는 뭐 나올 건덕지도 별로 없고. 그러면 이 세 가지가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면서 원시 취득이라는 걸 주의하셔야죠. 이 세 가지는 다 뭐다? 원시 취득. 최초로 취득. 원시 취득. 세 가지가 다. 자,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287페이지 취득시효다. 취득시효다 하면은 우리가 진정한 권리자인가를 관계없이 그 권리 행사를 계속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고 있는 자에게 권리 취득을 인정해줘 버리죠. 시효 제도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은 시간 시자예요. 시자가 우리 한자로 얘기하면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떤 법률 효과가 생겨버리는 걸 시효라고 그래요. 그러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권리가 소멸하는 법률 효과가 생기는 걸 소멸시효 제도라고 그래요. 근데 일정한 자기가 권리자가 아니었었어. 근데 일정한 권리 행사를 계속하고 있는 자에게 권리 취득을 인정해줘 버려요. 이걸 취득시효라고 해요. 그러면 취득시효와 시효 취득은 어떻게 틀립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엉덩이나 궁덩이나 방덩이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어떤 분은 선생님 방덩이는 틀립니다. 그래서 왜 틀립니까? 그랬더니 거기 방자는 꽃방자래요. 아가씨들의 엉덩이를 방덩이라고 한대요. 별걸 다 연구하는 분이 있더라고. 알겠죠? 자, 287페이지. 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권리다 해갖고 거기 박스 있잖아요. 중간에. 거기 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권리, 인정되지 않는 권리 나눠졌죠. 인정되는 쪽으로 말 안 해놓으세요. 두 가지 다 알아놓을 필요 없죠. 한쪽만 정확히 알아놓으면 되죠. 그러면 소유권, 지상권, 질권, 전세권. 2번이 중요해요. 2번. 계속되고 피현된 지역권. 어떤 지역권만 취득시효 대상이다? 이게 잘 나와요. 계속되고 피현된 지역권만. 그 다음에 강화권, 어권, 무치한권, 분묘기지권. 이게 취득시효 대상이라는 거. 자, 점유 취득시효다. 20년간 소유사로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등기함으로써 거기다 동그라미 쳐줘. 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면서도 등기가 필요한 것은 세상에 이거 하나밖에 없죠. 법률의 규정은 우리 물권 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근데 이거 예의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등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미등기 부동산도 취득시효가 인정됩니까? 등기부가 없는 부동산 없어요? 미등기 부동산은 취득시효가 인정 안 돼요? 점유부 취득시효 인정되지. 점유부 취득시효는 등기가 됐든 안 됐든 점유하고 있으면 취득시효가 인정되죠? 그럼 뭘 물어보려고 했냐면은 미등기 부동산도 취득시효가 인정되는데 이거 등기해야 하냐 등기 없이도 취득하냐 이걸 물어보려고 그래요. 등기해야 한다 등기 안 해도 된다. 등기부가 없는 토지를 점유했어. 20년 넘게 농사졌어. 그래서 취득하는데 등기해야 취득해요? 등기 없이 취득해요? 등기해야 취득해요. 그것이 시험 문제는. 미등기 부동산도 등기해야 한다는 거. 오케이? 그걸 아냐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자, 우리 288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점유 취득시효 대상이다 해갖고 동그라미 1번 자기 소유 부동산 거기 색칠하세요. 인정되죠? 자기 소유 부동산인데 소유권을 증명할 길이 없네. 그러면 취득시효 완성 효과를 주장해서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자기 소유 부동산이도 취득시효가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그 다음에 2번에 토지 일부만도 점유부 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일부에다 동그라미 쳐야죠. 일부. 그렇지만 등기부 취득시효는 안 되죠. 등기부 취득시효는요. 등기가 돼 있어야 하거든. 점유자 명의로. 근데 등기는 일부만 등기는 안 되거든. 한 필지 단위로 등기되는 거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점유부 취득시효는 가능하죠. 그 다음에 국유재산. 우리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만 취득시효 대상이에요. 행정재산은 대상이 안 되죠. 그러면 선생님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은 어떻게 틀립니까? 우리 국유재산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행정재산, 일반재산. 행정재산은 거래의 대상이 안 돼요. 사고팔고 할 수가 없어요. 공용 폐지가 되지 않는 한은 사고팔고 못해요. 여러분들 서울시청 공용 폐지가 돼야만이 팔을 수 있지. 시청으로 옮긴다 해갖고 그 자리를 그냥 아직 공용 폐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팔 수 있어요? 못해요. 공공재산은 팔고 사고 하는 재산이 아니니까. 오케이? 그걸. 그렇지만 일반 재산은 거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에요. 국가가 그냥 바로 팔고 사고 할 수 있어. 우리 국가 땅 팔아먹는 경우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해가죠? 그걸 일반 재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거래의 대상이 되는 일반 재산만 이것만 취득시효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이것만. 그러면 행정재산은 취득시효 대상이다 아니다. 그러면 행정재산이 취득시효 대상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합니까? 사용을 안고 있었다 하더라도 공용 폐지가 되지 않고는 공용 폐지 후에만 대상이 되죠. 사용하지 않고 있더라도 공용 폐지가 되지 않는 한 취득시효 대상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우리 수강생 중에 한 분이 선생님 제가요 저 건국대학교 옆에 일반 주택에서 지금 30년 넘게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등기부를 그 지적 공부를 보면 한 25평 정도가 도로 부지래요. 도로. 근데 도로가 없는 거야. 행정상의 도로 부지야. 그러면 자기 땅이에요? 자기 땅 아니에요? 아니잖아. 국가 땅이야. 국가 땅이야. 그런데 지금 20년 넘게 지금 30년 정도 점유했는데 그거 취득시효가 완성됩니까? 라고 물어보러 왔더라고. 우리 수강생이 평당 한 2천 간대요. 그러면은 그거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5억 그냥 자기 땅 된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 땅 일부 자기 땅인데 이제 나머지는 자기 땅인데 일부가 한 25평 정도는 자기 땅이 아닌 거야. 그 건물 짓고 울타리 짓고 살고 있지만은 알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빨리 그게 도로부지라고 지금 지적도상에 나타나 있으면은 빨리 그 광진구청에 가서 이거 지적과에 가서 물어보면은 공무원들이 알려주는 겁니다. 만약에 일반 재산이라고 나오면은 바로 취득시효 대상이 됐으니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100% 취득합니다. 알겠죠? 근데 일반 재산이 아니고 행정 재산이라고 하면은 30년, 40년 점유했더라도 완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제 얘기 듣고 바로 광진구청에 가서 물어봤대요. 지적과에 가서 공무원한테. 근데 일반 재산이 아니고 행정 재산이 되는.
도루로 부지로 편입이 됐지만 도루로 지금 사용 않고 있잖아. 없잖아, 도루도. 그래도 그냥 행정재산이야. 사용 않고 있다고 해서 공용 폐지가 되지 않는 한은 이건 일반 재산이 되는 게 아니야. 공용 폐지가 되면 일반 재산이 돼.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취득시효 대상이 돼. 알겠죠? 그래서 그분이 좋았다가 나빠버린 거죠. 막 흥분이 됐다가 이거 취득시효 공부하니까 내 땅이 이거 취득시효가 완성됐구나 해요. 좋았다가 나빠버린 건데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판례가 여러분들 기출문제 한번 나왔는데 자 이거 보세요. 20년간 점유가 완성될 당시에는 일반 재산이었었어. 근데 등기를 하려고 보니까 행정재산으로 돼버렸네. 바뀌져 버렸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완성 20년 점유할 당시에는 일반 재산이었었어. 근데 등기할 당시에는 행정재산으로 바뀌어진 건데 이거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냐. 이게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왔죠. 안 된다. 등기할 때도 일반 재산이어야 한다라고 판결을 내렸죠. 등기할 때도.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그 밑에 판례죠. 거기 읽어볼까요? 행정재산의 기능을 상실하여 본래 용도로서 제공되지 않는 상태가 있으면 곧바로 취득시효 대상이 되는 일반 재산이 될 수 있는지 여부다. 이것만 갖고 일반 재산이 된다. 잘 밑에 공용 폐지가 돼야 한다. 공용 폐지가 돼야만이. 그렇죠? 공용 폐지가 되지 않는 한 일반 재산이 된다고 볼 수 없죠. 289페이지. 공유 지분만도 취득시효가 인정돼야 한대요. 공유 지분만도. 인정되죠? 공유 지분만도 인정. 그 다음에 점유부 취득시 요건은 평원공연하게 자주점유하잖아요. 자주점유한다. 여기 기억번의 첫 번째 줄. 선후 무과실은 요구되지 않는다. 미술천해야죠. 선후 무과실은 요구된다. 요구되지 않는다. 요구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니은번의 세 번째 줄. 취득시를 주장하는 자가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써있죠. 왜? 자주점유는 추정되기 때문에. 자주점유는 추정되니까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상대방이 타주점유임을 입증해야 한다. 소유자가 타주점유임을 입증해야죠. 점유자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니까.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20년간 점유가 계속돼야 하는데 앞사람의 점유기간을 합산해서 20년 주장할 수 있죠? 거기에 두 번째 줄이 중요한 거네요. 기억번의 두 번째 줄. 간접점이라도 상관없다. 간접점유자에게도 취득시효가 인정된다는 거. 이게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요. 간접점유자에게도 인정됩니다. 색칠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20년. 뒷장이 넘어갔어요. 등기해야 취득하는 건데, 그러면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게 생기죠? 거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A번의 두 번째 줄. 무슨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거기다 밑줄 쳐야죠. 뭐다? 채권적 청구권.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완성 당시 소유자. 거기다 동그라미 치고.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한다? 완성 당시 소유자. 그 다음에 이건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10년 후 소멸시에 걸리는 거잖아요. 근데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된다겠어요? 안 된다겠어요? 두 번째 줄에. B번의 두 번째 줄. 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공부했던 기억나죠?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 B번의 두 번째 줄. 자, 그런 거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우리 취득시 완성 전에 등기 명의인이 변경돼서 완성 전에다가 동그라미 치죠. 전에 등기가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그 후로 완성됐어. 그럼 완성 당시 등기 명의인에게 취득시를 주장할 수 있죠?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근데 시험 문제는 292페이지 디귿번. 이 디귿번에다가 별표해야 합니다. 이거 꼭 나옵니다. 5개 지문 중에. 291페이지 제일 위에 디귿번. 완성된 후에다 동그라미 쳐줘. 완성된 후에 등기가 바뀌어졌어. 그러면 그 등기 바뀌어진 제3취득자한테는 취득시를 주장한다, 주장할 수 없다. 이거 굉장히 잘 나와요. 취득시를 주장할 수 없다는. 완성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한테는 취득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꼭 좀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A번을 보면은 그 밑에 이제 그 그림 밑에
완성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취득세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등기가 바뀌어진 뒤부터 새로운 기산점으로 새로운 출발점으로 2차적 완성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랬을 때는 취득세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2차적 완성이 되면 거기에 A번의 두 번째 줄 새로운 2차적 취득 시효 시점이 개시되어 취득 시효 기간 20년이 경과됐어요. 등기가 바뀌어져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게 최근 변경된 판례에 다 써있죠? 이게 뭔 말입니까? 자, 이제 그림 하나 그려드릴까요? 자, 그림 하나 그려봅시다, 우리가. 자,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갑이라는 사람이 계속 점유하게 됐는데 갑이 점유 개시 시가 1970년도라고 봅시다. 70년도에 점유를 개시했어요. 이때 당시 A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땅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1990년에 90년에 와니까 20년 완성이 됐죠? 그러면 9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A한테 취득세를 주장할 수 있잖아요. 등기가 변동이 없었으니까. 근데 중간에 등기가 바뀌어졌다. 완성되기 전에 중간에 85년도에 B 명의로 바뀌어졌어. 그럼 완성된 후에, 완성되기 전에 바뀌어졌다고 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완성된 거잖아. 그러면 이자한테 취득세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완성 당시 등기 명의인한테 취득세를 주장한다고 했으니까. 오케이? 그런데 완성되고 난 다음에 등기가 바뀌어졌네. 95년도에 등기가 바뀌어졌어. C 명의로. 그런데 갑이 계속 점유하고 있어. 9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C한테 취득세를 주장할 수 있냐?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답이 희미하네.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그랬어요. 아까 별표한 거. 디귿번. 완성된 후로 등기를 취득한 제3취득자한테는 취득세를 주장 못 한다는 거. 왜 못 옵니까? 우리 판례에서는요. 시효 기산점이라는 건 출발점을 얘기해요. 기산점. 출발점은 임의로 선택하지 못한다 그럽니다. 의무적으로 선택한다, 선택 못 한다. 의무적으로 선택을 못 한다는 얘기는 뭐냐? 점유 개시 시부터만 기산해야 한다. 점유 개시 시. 그러면 점유 개시 시가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만 출발해갖고 20년이 완성돼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후로 등기를 취득한 자한테는 취득세를 주장 못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자기가 점유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지금 임으로 점유를 선택할 수 있단다면은 나 70년도부터 점유 안 했어. 나 75년도부터 점유했어. 그러니까 20년 완성 당시 등기 명의는 너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는 꼴이 돼버려요. 그러면 20년 완성 후에 취득한 제3자에게는 취득세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게 의미가 없어져. 그래서 시효 기산점은 임으로 선택하지 못한다 그럽니다. 오케이? 근데 등기가 바뀌어진 바가 없어. 그러면 임으로 선택을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한 사람 앞으로 등기가 계속됐어. 그럼 역산을 하든 가운데 도망만 주장하든 상관없어.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자 이겁니다. 여기서 다시 출발해갖고 다시 기산점을 삼아서 또 20년이 완성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2015년이 지났어. 그러면 201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취득세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C한테? 있죠? 근데 중간에 등기가 바뀌어졌네. 2010년도에 등기가 바뀌어졌어. D 명의로. 그럴 수 있죠? 근데 여기 2015년이 지난 시점에서 D한테 취득세를 주장할 수 있냐? 오케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는 주장 못 한다고 했어. 근데 판례가 변경돼 갖고 2009년도에 판례가 변경돼서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했을 때는 앞에 건 싹 없어져도 된다는 거예요. 새로 출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완성됐을 때 취득세를 주장할 수 있다. 오케이? 여러분들 제가 미술을 못 오기 때문에 예전에 초등학교 때 그 방학 끝나고 나면 꼭 그림 풍경화 뭐 이런 거 그림 하나 숙제 내주잖아. 그러면 매번 놀다가 숙제 이제 안 해가면은 선생님한테 혼나니까 이거 뭐냐면은 도화지다가 물감 짝짝 짜는 거야. 짜갖고 딱 반절 접어버리잖아. 그렇죠. 그 데콜코만.
그러면 똑같이 대칭이 되잖아. 그래서 그거 갖다 주는 거야. 그러면 나비 모양 같이 이쁘게 나와. 그렇죠? 데콜포인. 이게 바로 딱 대칭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그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저기 했잖아. 종려상 받았잖아요. 끝내주는 거죠. 근데 원래 제목을 데콜테만이 그걸로 하려고 했대요. 대칭. 지금 못 사는 가정과 가족과 잘 사는 가족을 지금 두 가족을 갖고 영화를 만들었거든. 못 살든 잘 사든 이게 똑같다. 저기는 똑같다. 이걸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좀 자기의 마음은 그런 마음으로 시나리오를 썼는데 직접 썼더만 시나리오 썼는데 그게 아니해서 뭔가 숙제에 묻혀서 사는 기생충 이것이 생각나서 기생충으로 제목을 바꿨다고 그러더라고. 그렇죠? 누가 기생충인가 이건 좀 영화 보셨어요? 저도 영화 보야겠는데 누가 기생충인가 잘 모르겠더라고. 그렇죠? 응? 누가 기생충이에요? 영화 볼 여유가 없다고? 마음이 없다고? 자, 292페이지로 넘어가서 C번에 자, C번도 별표서요.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러면 취득시가 완성됐어. 등기 명의인과 점유 취득시 완성자 간에는 채권 채무 관계가 생기냐? 이거 시험 문제 참 잘 나와요. 채권 채무 관계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면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다른 데로 팔아먹었어. 다른 데로 팔아먹었으면은 이자한테 취득시를 주장하고 있는데 팔아먹어버렸어. C한테. 완성된 후로. 그러면 이자한테는 주장 못하잖아. 그러면 종전후 이 등기 명의인한테 채무불이행 책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다, 묻지 못한다? 묻지 못하죠. 왜? 채권 채무 관계가 없다고 했잖아. 그러면 채무불이행이라는 게 있을 수 없죠. 근데 주장하고 있는데 암시롱 팔아먹었다. 불법행위 책임은 물을 수 있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거기 화살표 나왔네. C번에 채권 채무 관계가 없으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은 문제되지 않으며 라고 나왔죠. 근데 제일 그 화살표 취득시 완성 사실을 알면서 처분한 경우는 알면서에다 동그라미 쳐야죠. 알면서 팔아먹은 경우는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은 청구는 가능하다 써있죠. 그 관계를 비교해 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제일 밑에 대상 청구권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밑에서 한 5번째 줄. 대상 청구권이라는 말 찾았어요? 제일 밑에 5번째 줄. 자, 토지가 수용이 됐어요. 자, 20년이 완성된 후로 20년 완성된 점유 취득시가 완성된 후에 토지가 수용이 됐을 때 수용된 경우에 이제 등기 청구권은 행사 못 하잖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안 생기는데 수용 보상금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냐 이걸 말하는 거죠. 이제 등기 불능 수용됐으면 등기 불능이 빠진 거예요, 안 빠진 거예요? 등기 불능 빠졌죠? 근데 등기 불능 전에 그러니까 수용 승인 전에 수용 전이란 얘기예요. 수용 승인을 받기 전에 주장한 바가 있을 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한 바가 있죠? 주장, 행사. 자, 취득시 완성을 주장한 바가 있어요. 이랬을 때는 수용 보상금, 이걸 대상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 대상 청구권. 대상 청구권의 수용 보상금의 반환 청구가 인정된다는 거. 취득시 완성자에게 그러니까 등기 명의인이 수용 보상금 수령권자인데 내놔라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뭘 했을 때? 이게 핵심이죠. 이걸 알려보려면 한 번도 주장한 바가 없어. 수용될 때까지. 그러면 대상 청구권도 없다라는 거. 뭘 했을 때 할 수 있다? 이걸 아냐몰로 해서 물어보니까요. 이거에다 동그라미 딱 쳐놓으면 좋죠. 그래서 거기 읽어보니까 대상 청구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행불능 전에 등기 명의인에게 점유로 인한 부동산 취득 시효 기간은 만료됐음을 이유로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주장에다 동그라미 치하죠. 그 취득 시간 만료 원인으로 등기 청구권을 행사했어야 한다. 행사에다 동그라미 치하죠. 주장이나 행사한 경우에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뒷장에 넘어가서 이제 점유부치력시효는 다 공부가 됐네요. 295페이지 등기부치력시효다. 등기부치력시효는 점유자 명의로 등기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돼 있죠. 거기에서 자, 이 등기는 꼭 적법 유효한 등기해야 한다. 무효인 등기라도 상관없다. 그렇죠.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 무효인 등기를 마친 자라도 상관없다 써 있죠. 그 다음에 그러지만 네 번째 줄에 이중보전 등기에서 어떤 등기가 무효라고 그랬죠? 후등기가 무효라고 그랬죠. 그러면 무효인 후등기에 기한 등기부치력시효가 인정되냐?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죠? 그거. 등기의 승계 문제다. 여러분들 10년간 점유자 명의로 등기가 돼 있어야 하는데 앞사람의 등기기간을 합산해서 10년을 주장할 수 있냐? 있다라는 거. 점유 승계가 인정되듯이 등기기간의 승계도 인정되죠?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제일 끝에 앞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 동안에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고 할 것이다 써있죠? 그러면 동그라미 3번에 상속인 명의로 상속 등기를 안 해놨어요. 근데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등기가 돼 있거든. 그러면 10년이 지났을 때 그 상속인에게 등기부치력시효가 인정되냐? 인정되죠? 인정되죠? 자, 뒷장에 넘어가서요. 4번에 그러면 자, 취득시가 완성이 됐어. 그러면 소유권 취득했잖아. 근데 그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돼 버렸어. 원인 없이 제3자에게 이전 등기가 됐어. 그러면 이 사람은 소유권 상실한 거냐? 그렇죠? 등기는 권리의 존속 요건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4번에 네 번째 줄 취득한 소유권은 상실하는 것이 아니다 써 있죠? 원인 없이 말소됐고 원인 없이 제3자에게 이전 등기가 됐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자, 평원공연 선은 무과실로 자주 점유하는데 여기에서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고 나왔죠?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누가 입증해요? 두 번째 줄에 희우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죠. 희우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무과실의 점유임을 입증해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걸 말한다. 점유취득에 관한 걸 말한다. 점유취득. 선의 무과실은 점유취득을 말한다는 거예요. 자, 이 선의 무과실은 언제 있으면 족하다? 점유 개시 시. 점유 개시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점유 개시 시에 있으면 족하다. 동산의 취득시효는요, 뭐 간단해요. 악의 점유일 때는 10년, 선의 무과실의 점유일 때는 5년. 이건 그 정도만 알고 있어 충분해요. 취득시효 효과가 어떻게 되냐? 등기하기 전에는 우리 등기 명의인이 진정한 소유자인데 취득시 완성자에게 점유취득시 완성자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이런 거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밑줄 쳤어요? 자, 그런 거 얘기했고 뒷장이 넘어가서요. 자, 우리 취득시 완성자로부터 양수한 자의 등기 청구권의 방법이다. 그 얘기는 20년이 완성된 후로 20년 점유부 취득시가 완성된 후 점유 취득시요. 완성된 후 완성 후에 점유를 승계해 줬어. 그러면 이자에게 등기 청구권이 생긴 거잖아요. 종전의 점유자에게 등기 청구권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점유 승계인은 이 사람의 등기 청구권을 대의 행사만 가능해요. 뭔 말? 직접적인 자기가 취득시 완성을 주장해서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이 사람에게 완성된 거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 승계인은 뭔만 할 수 있다? 대의 행사. 그걸 안자물론에서 그래서 거기 3번에 네 번째 줄 전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대의 행사할 뿐 전점유자의 취득시 완성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권한은 없다. 뭔만 가능하다? 대의 행사만. 뭔 말인가 알겠죠? 시효 이급 포기다 해갖고요. 여기에 이 뭡니까? 우리 여기 판례 박스에 매수를 제의했다는 말이 나오죠? 매수를 제의했다. 그러면 이거 시효 이급 포기다. 포기라고 볼 수 없다. 포기라고 볼 수 없죠? 매수를 제의한 것은 시효 이급 포기라고 볼 수 없다.
자, 우리 등기 후 효과다. 이거 원시 취득이라는 거 동그라미 주세요. 자, 소유권 취득하면은 이거 승계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다. 그 다음에 299페이지에 취득 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 개시 시에 소급한다라는 거. 소급한다. 동그라미 쳤어요? 소급. 자, 우리 무주물 선점. 무주물 선점은 주인이 없는 물건은 동산만 인정돼요. 무주부동산은 그 2항에 무주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써있죠? 부동산은 인정이 안 돼요. 선점은 뭔만 인정된다? 동산만.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소유의사로서 점유해야 한다. 자주점유만이 무주물 선점이 인정된다고 했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주점유만. 취득시와 무주물 선점은 자주점유만이 인정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오케이? 유실물 습득이다. 유실물을 경찰서에 공고를 해서 얼마 동안 기다려야죠? 6개월. 6개월 이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 것이죠. 그렇죠? 6개월. 자, 뒷장에 넘어가서 매장물 발견이다. 이건 공고 후 1년. 1년 이내 권리자가 없어요. 그러면 발견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건데 타인의 물건이나 타인의 토지에서 발견하는 경우 있죠? 그러면 그 물건이나 토지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씩 공유한다는 거예요. 절반씩 공유하죠? 절반하여 취득한다 써 있잖아요. 첨부다 그러면은 부합, 호락, 가공인데 301페이지 부합 있잖아요. 그거 별표 넣었어요. 29, 28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는 조금 나올 가능성이 떨어졌다고 보는데 연거푸 2년 동안 계속 나왔으니까 그래도 자주 등장하는 부분이니까 눈여겨보야겠죠. 자, 우리 256조를 보니까 부동산 소유자는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써있죠.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부속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타인의 권한이 뭐냐. 자, 이것 좀 보세요. 부동산에 가부부동산에 의르 동산이 플러스 됐을 때 이 갑거란 얘기예요. 이 동산의 소유권은 누구 것이다? 부동산 소유자 것이라는 얘기예요. 소유자의 취득이라는 얘기예요. 이 동산도 부합이 돼버렸으면 부합은 원상복구가 안 되는 거야. 분리 불가능한 거야. 그런데 이 동산의 소유자가 을이 어떤 사람이냐? 정당한 권한이 이 부동산을 사용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정당하게 사용할 자격이 있는 자야. 지상권자, 전세권자, 그 다음에 임차인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 이 부동산을 당연히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야, 없는 자야? 있는 자죠. 근데 이 동산이 독립성이 있냐 없냐? 독립성이 인정되는 이걸 부속물이라고 그래요. 독립성이 인정된다 하면 뭐라고 부른다? 부속물. 그러면 독립성이 없어. 독립성이 부정돼. 독립성이 부정되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구성 부분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는 부합물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부합물이라는 것은 또는 구성 부분이라는 건 독립한 물건이다. 독립한 물건이 아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이 그 임대인의 건물에다가 벽걸이 에어컨을 부착시켰어. 그 벽걸이 에어컨은 독립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임대차 관계가 끝나면 그거 놔둬야 합니까? 떼어갈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건 부동산에 부합된다, 부합되지 않는다. 소유권이 부동산 소유권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야.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부속물 수거권 떼어갈 수 있는 아니면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했다든가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에어컨이야. 그러면 부속물 매수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임차인 거니까 그 벽걸이 에어컨은 임차인 거니까 이거 사가시오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임대인한테. 오케이? 그런데 임차인이 벽에다가 부착시킨 것이 타일이야. 타일. 벽지야. 실크 벽지야. 벽에다가 바른 것은 에어컨 달아놓은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거 구성 부분이 된 거죠? 벽의 일부가 된 거잖아. 타일이. 에? 이걸 부합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건물에 부합돼 버려요? 안 돼 버려요? 부합돼 버려요. 그러면 따로 독립한 소유권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그 벽지는 타일은 발랐을 때 임대인 것으로 넘어간다는 얘기.
임대인 소유권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은 그 임차인은 실크 법지를 발랐는데 새 건물처럼 됐는데 어떻게 그거 가격이 증가됐으니까 비용 상환 청구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잖아. 비용 상환 청구권이 생기죠? 이해갑니까? 자,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부속물 매입 청구권과 비용 상환 청구권은 뭘로 구별해야 한다? 뭘로 구별해야 한다? 독립성이 있는 물건이냐, 없는 물건이냐. 시험 문제 잘 나오죠. 구성부부의라고 잘 나와요. 구성부부의라는 말은 독립성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이해를 해야지 무조건 암기하면 안 돼. 이해를 시키려고 자꾸 설명해 주는 거야. 이게 뭔 말이다. 알겠죠? 자, 그래서 거기에 부합. 여기 그 밑에 팔레 박스 있잖아요. 팔레 박스에 주유소 지하에 유류 저장 탱크라고 나왔죠? 이거 토지 부합물입니다. 그지만 그것만 알았다가는 안 돼요. 임차인이 주유소를 건립했어요. 토지를 빌린 임차인이 주유소를 건립했다고 나오죠? 그러면 그 유류 저장 탱크는 토지 부합물이 아니에요. 임차인의 유류 저장 탱크다 이러면은 토지 부합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지만 그런 말이 없으니까 이것은 토지 부합물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밑에 팔레 밑에 박스 밑에다가 토지 임차인의 주유소 유류 저장 탱크는 임차인이 주유소를 건립했다는 얘기예요. 유류 저장 탱크는 토지 부합물이다, 부합물 아니다. 부합물 아니다. 서로. 임차인의 유류 저장 탱크는 토지 부합물이 아니다라는 거. 그게 우리 대법원 판례거든요. 뒷장이 넘어가서요. 자, 우리 여기 부합된 물건이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부속시킬 때는 부속시킨 자 것이 된다라고 나왔죠. 그래서 여기 이 비교 팔레 박스에 그 먹칠해 있는 비교 팔레 있잖아요. 이게 작년 기출 문제죠. 작년 기출 문제 뭐라고 나왔냐?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토지 임차인은 승낙만 받아서 나무를 식재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거 토지 소유자 거요, 나무 심은 자 거예요. 토지 소유자 것이죠. 이건 무단으로 나무를 심은 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게 작년 기출문제 나온 거죠. 그렇죠? 토지 소유자 것이죠. 자기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 자, 건물은 토지 부합물이 아니에요. 무허가 건물, 미등기 건물이라 할지라도 부합물 아니죠. 불법 건축한 건물은 그것도 부합물이 아니죠. 토지 소유권과는 별개죠. 불법으로 건축했더라도 건물의 소유자 것이죠. 그렇죠? 토지 부합물이 아닙니다. 자, 303페이지. 자, 우리 그러면 여기 부합된 물건의 저당권 설정 전에 부합한 것이든 설정 후에든 저당권 효력이 미쳐야 안 미쳐요? 부합된 물건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죠? 미친다라는 거. 하지만 이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것이 자, 기존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됐는데 부합된 중축 부분이 효력이 미치는 건데 경매 평가되지 않았다. 거기 B번에 제일 밑에 두 번째 줄에 중축된 부분을 경매 목적물에서 평가되지 않았어요. 평가에서 누락됐어요. 그러면 경락인은 취득해요? 취득하지 못해요? 취득한다는 거. 부합물에 당연히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거니까 평가되지 않았더라도 취득한다는 거. 수목은 토지 부합물인 것이 원칙이죠. 그렇지만 세 번째 줄에 임목 등기나 명인 방법을 갖췄다. 이러면은 나무 소유자가 따로 있죠. 토지 부합물이 아니죠. 농작물은 언제나 경작자 것이라는 거. 이건 토지 부합물이 아니라는 거. 정당한 권은 있건 없건 상관없다라는 거. 그렇죠? 잘 밑에 줄에 성숙한 농작물은 경작자에 귀속한다. 자, 동상가는 부합이다. 여기 제일 위에 257조 이것만 읽어보면 되죠. 자, 이거 주중을 구별할 수 있을 때는 누구 거? 주무르 소유자. 주중을 구별할 수 없을 때는 부합 당시 가액급별로 공유한다. 이것만 알면 되죠. 주물과 종물이 구별이 돼요. 동산과 동산이 플러스 됐는데 이것이 주중 후 구별될 때는 누구 거? 주무르 소유자. 주무르 소유자가 이 부합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죠. 소유자의 취득이다. 동산과 동산이 플러스 됐을 때는. 그렇지만 주중을 구별하지 못해요. 이것만 알면 돼요. 그럴 때는
공유인데 언제 가해그 비율로 공유한다? 부합 당시 가해그 비율로 공유한다. 거기 색칠해야죠. 부합 당시 가해그 비율. 오케이? 호나와 가공은요. 동산만 인정돼요. 호나는 섞여져서 식별하지 못하는 거. 이걸 호나라고 그래요. 가공은 원물건에 노력을 가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 예, 동산만 인정되는데 여기 가공은 두 번째 줄에 원칙적으로 재리주에 입각하기 때문에 원물의 소유자에게 가공품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거죠. 원칙은. 그렇지만 가액의 증가가 현저히 다액이 됐을 때는 누구 것이다? 가공자 소유. 원칙은 원물의 소유자, 예외적으로 가공자 소유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부가 다 됐는데 문제가 한 두어 문제 있을 거니까 그것만 풀어보고 오늘 공부는 마무리합시다. 문제 7번, 8번, 9번까지 있죠? 7번, 8번. 자, 7번. 부동산 점유 취득 시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1번. 시효 취득자는 취득 시 완성으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고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맞죠? 등기해야 취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1번 정확히 맞았죠. 2번. 시효 취득자의 점유가 계속하는 동안 이미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죠. 점유하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번도 맞고 3번. 시효 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면은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 취득자 사이에 채권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말도 안 되죠. 아까 별표했잖아요. 계약 관계가 성립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채무불이행 책임 문제가 안 생긴다고 그랬죠. 그러면 3번이 틀렸잖아요. 4번. 등기부상의 소유 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은 원칙적으로 그를 상대로 취득 시 완성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렇죠? 진정한 소유자, 20년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권 행사한다고 했잖아요. 5번. 취득 시 완성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소를 제기했다가 이거 합의로 소를 취하했다. 거기다 밑줄 쳐야죠. 합의로 소를 취하했다란 말 밑줄 쳤어요?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그러죠. 이게 우리 대법원 판례죠. 합의로 소를 제기했다가 소를 취하했어. 취소했어. 소를. 에? 그러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5번도 맞았죠? 자, 8번.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게 이제 작년 시험 문제죠. 8번이. 건물은 토지의 부합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쉽게 나오잖아요. 2번.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경작 재배한 농작물은 언제나 경작자라고 했죠? 토지에 부합한다. 그러니까 1번, 2번 다 틀렸죠? 1번, 2번 다 틀렸어요. 3번. 건물에 부합한 중축 부분이 경매평가되지 않았어. 그래도 경락인은 취득한다고 했죠? 취득하지 못한다. 3번도 틀렸죠. 경매평가되지 않았더라도 취득한다고 했어요. 아까 4번. 임차인은 승낙만 받아서 나무를 심었는데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나무를 심었어. 그러면 이 나무는 심은 자 거예요? 토지 소유자 거예요? 토지 소유자 거죠. 무단으로 나무를 심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그러면 심은 자는 그 나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맞았잖아요. 4번이 맞았네. 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이 5번이 좀 어려운 판례죠. 5번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것 좀 봅시다. 이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갑이 철근 소유자예요. 소유하고 있는데 을과 매매하기로 했어. 근데 매매하기로 약정이 있는데 아직 대금을 안 받고 대금 줄 때 소유권 넘기기로 했어. 근데 이 철근은 을이 보관하고 있어. 그럼 아직 대금을 주기 전에는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 갑에게 있어. 이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유보되고 있어. 유보. 소유권을 매도인이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활부 대금이 완납되기 전에는 자동차 회사 거예요. 끌고 다니는 매수인 거예요. 활부 대금이 완납되기 전까지는 회사 거잖아. 그거랑 똑같아. 이걸 활부 판매, 소유권 유부분 매매라고 그래요. 오케이? 이해 갑니까? 그러면 대금이 완납되기 전에는 철근을 자동차를 이 매수인이 끌고 다녀도 매수인 것 아니거든. 을이 보관하고 있더라도 을 것 아니거든. 소유권 없거든. 근데 이 철근을 가지고 병과 도급계약을 맺었어. 건축을 하는 계약을 도급계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건물을
건축을 했다 이겁니다. 그 건물에 이 철근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그러면 내 철근 내 건데, 이거 내 것인데 내 철근이 당신 건물에 부합됐으니까 이거 철근값 내놔라라는 보상 청구권이 생기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갑이 병한테. 없다라는. 왜 없냐? 지금 의 병은 이게 갑것이, 철근이 갑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선우 무과시래요. 지금 을 것인지만 알았어. 을 것인지만 알고 이 철근을 가지고 건축이 진행이 됐잖아. 그러면 이 철근은 선우취득이 인정돼 버려요. 선우취득이라는 건 무권리자, 이자가 무권리자거든. 무권리자가 보관하고 있는 이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것을 선우무과실로 산 사람은 바로 소유권 취득을 인정해줘 버려요. 그러면 철근에 대해서 이 철근은 선우취득이 인정되기 때문에 철근은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즉시 이자가 취득해요. 이자가 취득하죠? 그러면 내 것이다라고 갑은 주장 못해. 그래서 보상 청구한다 못한다? 그걸 안 해보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갑은 을한테 철근값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죠. 을한테 해야지. 이건 내 철근이니까 네가 내놔라. 철근값 내놔라. 이렇게 못 한다 이겁니다. 오케이? 그걸 아냐 물론. 자, 5번 읽어볼까요? 매수인이 제3자와 도급계약. 지금 매수인이 을이에요. 을. 그리고 제3자가 누구다? 병. 자, 뭐 그림 그려놓으려면 그렇게 그리면. 그렇죠? 자, 도급계약에 따라 매도인이 갑이죠. 갑에게 유보되고 있는 자재, 철근 자재를 제3자인 건물에 부합된 경우 매도인은 선의 무과실을 제3자에게 보상 청구한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5번도 틀렸죠? 자, 이제 한 문제만 더 보고 오늘 공부 마칩시다. 9번.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기억권.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은 지상권자 소유에 속한다. 자, 이거 지상권자는 정당한 권은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여기 있는 자죠? 그러면 지상권자 소유에 속한다. 맞았죠? 그러면 기억권 맞았죠. 니은번. 적법한 권은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배추, 농작물이죠. 언제나 경작자 소유죠. 그러면 니은번도 맞았죠. 디귿번. 적법한 권은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식재한 수목은 이거 무단으로 심었잖아. 권은 없이라는 얘기는. 그러면 토지 소유자 거요, 심은 자 거요? 토지 소유자 것이죠. 토지 소유자에 속한다. 디귿번도 맞았네. 니을번. 건물의 임차인이 권한에 의해서 증축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여기 독립성이 없어. 임차인이 증축한 부분이 독립성이 없어. 그러면 임차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임대인 것으로 넘어간 것이다. 임대인 것으로 넘어간 거죠. 증축된 부분은 기존 건물에 부합돼 버리죠. 그렇죠? 그러면 임차인 소유에 속한다. 틀렸잖아요.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은 맞았고 맞은 걸 고르라 했어요. 답이 3번이죠. 니을 하나가 틀렸죠. 이렇게 나오는구나. 오케이? 자, 오늘 공부는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이제 소유권 조금 못했는데 나머지 다음 주에 이제 하고 용융물권으로 쭉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 장시간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